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농업정책과 지원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내년 예산이 100억 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강원도는 긴축 재정으로 모든 분야에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농업 분야에서만 100개가 넘는 사업이 감액되거나 폐지돼 농업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귀농한 청년 농업인 이재호 씨. 청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 교육을 통해 최신 영농 기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교육 기회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년 교육 예산이 8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있어야지만 좀 더 선진 농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도 좀 많이 슬프죠. 네. 자부담 10%를 내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 영농 지원 사업도 신청하려 했지만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예산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18개 시군 전체 농가에서 10개 농가 정도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이대로 확정되면 청년 농업인들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농업 경영에 접목시키기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됩니다. 강원도가 편성한 내년 농업기술원 예산은 491억 원, 올해보다 111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50개 사업을 폐지하고 70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농식품연구소를 비롯해 농업기술원 산하조직 예산은 물론 연구인력 인건비까지 줄줄이 삭감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긴축재정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은 18% 줄였지만 전체 농업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5%면은 그게 200억인가 그 정도가 오히려 더 그걸 증액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강원도의 농림수산위원회는 예산 증액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속에 농업인의 어려움을 외면한 예산안이라 보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예산을 늘렸더라도 농업기술원 예산은 농업 현장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삭감됐다는 겁니다. 체감형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회의에 이제 항의도 좀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것을 다시 예산을 일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살릴 수 있게끔 농가 수익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부터 스마트 농장과 같은 미래의 농업 예산까지 전에 없던 예산 삭감 소식에 좀 더 나은 내년을 준비했던 농업인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시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자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 영동 지역 최초의 미디어센터로 설립돼 연간 2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강릉시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포기하려는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릉시의회 홍정환 의원이 정례회 본회의 20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릉시의 영상미디어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휴관 검토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가 폐광 지역과 함께 설악권 접경 지역에도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추진합니다. 특별자치도법 특례 반영이 최대 관건인데요. 쇠락한 설악권 접경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불과 600m 떨어진 고성군 명파리 마을입니다. 금강산로를 따라 줄지은 식당과 민박집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일부 가게는 숲풀만 무성할 뿐입니다. 식당도 한 10대 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부터 저희 마을 식당도 확 줄어들고 한 군데만 남아 있어요. 지역 경제가 마비된 접경지 마을 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명파란 데가 개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개발 좀 되고 뭘 좀 이것저것 들어오는 것도 있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침체된 고성군을 비롯한 설악권 지역에 면세점 설치를 추진합니다. 언젠가 재개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에 대응하고 접경 지역의 관광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입하려는 면세점의 종류는 내국인 지정 면세점입니다. 이곳에서 현행 법상 1회 800불의 이용한도로 연간 6번까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세점은 주로 제주도나 중국 하이난처럼 내국인 출입이 제한적인 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 지역도 검문소 등이 마련돼 출입 통제가 어렵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설악권 지역의 면세점 설치 논의가 시작된 건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7대 국회에서 통일 관광특구를 지정한 뒤 면세 도입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제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번번이 계류되다 폐기됐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으로 면세점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경우 설악권 접경지는 물론 페트법 개정이 무산돼 도입이 어려웠던 폐광 지역에도 면세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차별화되는 관광 쇼핑 편의 제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에 집중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을 따져야 하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도 설득해야 합니다. 면세 물품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행 경의 정의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요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지 조세특례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고요.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우리나라의 제2, 제3의 내국인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올해 가장 큰 규모의 단체 관광단인 인도네시아의 MCI그룹 임직원 1,000명이 강원도를 방문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과 금융기업인 MCI그룹 관광단은 어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춘천과 강릉, 정선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관광재단은 7월 단체 관광 유치에 성공했다며 관광 비수기인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단체가 방문하기 때문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인 이맘때 영월에서는 절임 배추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밀집한 절임 배추 공장들이 배추를 세척한 그래서 염분이 높은 물을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수로에 진한 녹색물이 흐르고 한쪽에는 미처 흐르지 못한 거품과 배추 찌꺼기가 고여 있습니다. 다른 날도 상황은 마찬가지.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절임 배추 공장 바로 앞 수로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폐수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데 사용하는 폐염수를 육지염전에 활용하는 것과 달리 절임 배추를 씻는 데 사용한 세척수는 아무런 처리 과정 없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인 11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세척수 방류의 당사자인 공장은 물론이고 감시를 해야 할 지자체마저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장 관계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월군은 세척수 배출이 미치는 영향이 작고 관련 규정도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세척수 영향이 미비하다는 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은 고충을 겪었던 괴산군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2013년 작성한 논문을 보면 세척수가 방류되는 하천 수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절임 배추 생산 농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논문은 또 방류 가능한 염분 농도를 관리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세척수의 염분 농도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게 될 거고요. 염분 농도 관리 기준을 만들고 또 이 세척수를 한꺼번에 다 버리지 말고 일정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절임 배추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이젠 세척수 방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내년 1월에 열리는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은 만 6세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 대회 마스코트 뭉초와 즐거운 동계 스포츠 등 2가지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함께 대회 슬로건인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해커톤을 열고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상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있는 울렁다리가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교량구조공학회에서 우수 구조물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해 응모한 울렁다리는 보행자 및 자전거 교량 부문에서 영국,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와 함께 최종 후보작에 올랐고 1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에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울렁다리가 세계적인 우수 구조물로 인정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제주와 세종, 전북 등 4개 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포괄적인 권한 이양 방안을 찾기 위한 상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서에 따라 제주도가 초대 대표회장을 맡았고 앞으로 3월과 9월 정기총회에서 시도별 중점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위험한 임업 현장의 문제를 심층 보도한 춘천 MBC의 이승현, 김유한 기자가 제181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춘천 MBC의 위험한 임업 현장, 고령 비정규직의 비극 기획 보도가 임업 현장의 현황과 사고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잘 파헤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춘천 MBC는 지난달 매년 1,000명 안팎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고 있는 임업 현장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드러내고 재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표 조직위원장으로 강릉 출신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종구 위원장이 공직과 민간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대표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했고 김재열 IOC 위원 등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화와 진종호 두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 주인공인 청소년 선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대회 홍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2023년 18개 시군 민원행정 분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춘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민원 처리 우수 사례 발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민원인 제출 서류를 대폭 감축해 민원 서비스를 적극 개선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횡성구는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동해시와 화천구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태백시가 내년에 2,5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조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문곡동 일원의 웰리스 항로화 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사업은 다음 달에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청정 고원스포츠센터 에어돔 구장 조성,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 사업 등 28개, 2,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춘천 주변 스키장이 이번 주에 정식을 개장합니다. 홍천 소노 인터내셔널 비발디파크 스키장은 12면의 슬로프와 리포트 10기를 오는 29일부터 개장하고 다음 달 24일과 31일에 횃불 스키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도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하고 겨울철 시즌권을 판매합니다.
속초시가 청초청에서 글로벌 워케이션 수도 속초 선포식을 열고 미래 워케이션 수요 선점과 활성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기반 자료에서 워케이션 선호도와 성장 가능성이 높고 특히 휴양형의 강점을 보이는 최적지로 분석돼 선포식을 열고 사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업한 속초 워케이션에는 117개 기업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와 장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 사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다음 달 12일에 시작되는 예비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상 금지사항, 정치자금 사무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안내합니다. 29일 영월군 선관위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춘천과 동해, 속초, 다음 달 4일에는 원주와 강릉 선관위에서 엽니다. 홍천군과 필리핀 로사리오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필리핀 로사리오 사장은 어제 홍천군을 방문해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은 로사리오시, 사노세시, 사누안시 등 필리핀 3개 지역에서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나머지 2개 도시와는 협약을 마쳤습니다. 올해 필리핀에서 홍천으로 온 계절 근로자는 900명을 넘었습니다. 양구군이 지난해 지적 재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양구읍 상리 5지구 306필지와 국토 정중앙면 야촌리 1지구 270필지, 국토 정중앙면 송우리 1지구 215필지 등 1065필지입니다. 양구군은 지적 재조사 결과를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이의 신청 기간 이후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토지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각 세대에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